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6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한 500분 넘게 이제 구독해 주셨는데 이제 멤버십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시청 시간이 좀 덜 채워져서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픈까지 참고해 주시고. 자, 총 7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제가 분석한 내용과 조금 맞춰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피츠버그랑 이제 샌프란시스코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매치업은 사실 오늘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프가 뒷심 싸움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탈탈탈 털리고 왔습니다. 뭐 세이모어라든지 아니면 뭐 로드리게스라든지 2실점씩을 주면서 경기를 피츠버그가 뒤집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샌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나쁜 게 뭐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저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트레이드 시켜 버리다 보니까 뒷심 구간에서 좀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로건 웹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25의 WHP와 3.31의 ERA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148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까지 보더라인 낮게 피칭이 잘 되고 있고요. 보더라인에 약간 걸치는 공들, 땅볼 유도라든지 범타 유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사실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이 퍼센테이지가 빈도가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피츠버그가 생각보다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즌. 심지어 피츠버그가 최근에 타격감도 좋아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1리까지. 그리고 뭐 이제 뭐 홈런이 또 9방이 나오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너무나도 잘 돼주고 있는 구간. 그리고 사실 샘프가 최근에 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만 또 실책이 4개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 웹 같은 경우에도 땅볼 유도하면서 수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유형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상성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웹이 사실 네임 밸류 대비했을 때 좀 더 많은 실점을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긴 합니다. 반면에 피츠버그의 선발은 마이클 버로우스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이제 포심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커맨드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에서는 확실하게 좀 안정감 있게 잘 던져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타이밍을 뺏는 구종들에 대한 밸류가 조금 높은 모습들. 그리고 사실 샘프 같은 경우에도 뭐 커브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죠. 사실 잘 안 맞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사실 피츠버그가 웹 대비했을 때 버로우스가 밀릴 만한 지표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불펜 같은 경우에도 로드리게스가 이미 한번 털린 샘프보다는 피츠버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피츠버그가 최소한 접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역배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피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양 팀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차전 뭐 생각보다 쉽게 경기를 잡아주면서 최근 5게임에서 3승을 추가하는 구간. 반면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흐름이 안 좋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요. 뭐 실점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발, 불펜, 뭐 필딩, 뭐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없어 보인다. 여기서 내일 선발은 매튜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번의 경기에서 33.1인 동안 1.41의 WHP와 5.67의 ERA. 이 친구가 생각보다 구위는 되게 좋거든요. 구위는 되게 좋은데 이제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이 페이스볼이 구위가 되게 좋기는 해요. 다만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스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고요. 게다가 조금 빠르게 빠따를 좀 돌려주는 팀이다 보니까 이 매튜스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그런 공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빠따의 흐름이 나쁜 구간도 아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구위는 되게 좋은데 결국에는 뜬공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충분히 디트로이트가 타이밍을 맞춰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매출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게 설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뭐 매튜스가 던지고 난 이후에도 불펜까지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불펜 바운드 자체가 워낙에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뭐 핵심적인 코어들 다 이제 트레이드 시켰고요. 최근에 뭐 수비도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금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크리스 페덱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사실 뭐 잘 던졌다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해요. 1.24의 WHP와 4.77의 ERA. 근데 최근 두 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 경기를 가져오면서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구위가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네소타도 결국에는 밸류가 높은 페이스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디트로이트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 게다가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불펜 구간도 총력전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디트로이트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 일방적인 승리, 게임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애미 휴스턴 볼 텐데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이 마이애미가 지금 연승이 끊기고 왔거든요. 5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구간이 가장 위험하긴 합니다. 이 고점에서 유지 중이었던 집중력이 연승이 끊기는 순간부터 연패를 좀 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게다가 내일 선발이 칼 퀀트릴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97.2이닝 동안 1.31의 WHP와 4.79의 ERA 152kg짜리 싱커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뭐 스플리터라든지 뭐 커터, 뭐 커브 이 상하 로케이션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 빠져나가는 공들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페이스볼 타이밍에서 자꾸 맞아 나갑니다. 특히나 우타자 상대로 굉장히 약한데 몸쪽 승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안타율이 3할 3푼 8리에다가 장타에 대한 억제도 사실 잘 안 되는 모습들. 휴스턴은 어떤 팀이죠? 우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우타석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하는 팀이 휴스턴이고요. 이번 시즌 우타석에서의 팀 OPS가 휴스턴이 몇이다?
0.738, 리그 전체 5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퀀트릴이 휴턴의 빠다를 만났을 때 버텨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 자체를 좀 낮게 설정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휴턴의 선발은 이제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 미정인데 예상으로는 지금 뭐 5커트 정도, 이제 오프너 정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사라든지 뭐 멀티닝 정도 막아주고 불펜 쭉쭉쭉쭉 약간 나와주는 요런 그림이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휴스턴이랑 팀 자체가 불펜에서의 이런 뎁스라든지 아니면 밸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불펜데이 가져갔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불펜 소모가 많았었던 것도 아니었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퀀트릴이 실점을 주는 만큼 마이애미가 이거 따라갈 수 있을지, 퀀트릴에서 좀 터져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휴턴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고 싶네요. 경기 자체가.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애슬레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팀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들죠? 뭐 시즌을 약간 포기한 것 같은, 시즌을 좀 포기한 것 같은 이런 좀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은데, 사실 뭐 워싱턴도 지금 44승, 그 다음에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49승, 승률이 좀 많이 딸리죠. 좀 뒤집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두 자릿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부터 뭐 불펜 전부 다 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기간 최근 5경기 봤을 때 실책이 또 8개가 쏟아지고 있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내일 선발로 나오는 맥켄지 고어 같은 약간 에이스들이 반등 각을 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맥켄지 고어도 최근에 부진해요. 이제 7월달의 성적을 봤을 때 총 5번 등판하면서 24이닝 동안 18자체 6.75의 ERA, 2이닝 2팀도 안 되고 있고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고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못해주는 구간이다. 그래서 뭐 155km를 던질 수는 있지만 이 공이 사실 커맨드가 잘 안됩니다. 커맨드가 안되면서 볼실 심하고 몰리는 공은 장타로 이어지고 있고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자완 상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완 상대 팀 OPS가 지금 0.719, 리그 전체 이제 11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점의 고어라고 한다면 애슬레틱스가 충분히 좀 공략해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장이 돼 이런 내셔널 파크라는 구장 자체도 사실 이제 타자에게 조금 친절한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맥켄지 고어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세베리노 등판합니다.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이 세베리노도 전형적인 뜬공 유형 투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가 누구다? 워싱턴이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장타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떨어지는 팀에다가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되고 있어요. 야수들에 대한 이런 기대값 자체가 많이 떨어진 구간이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에선 사실 세베리노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밀러를 트레이드 시켜버리면서 약간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이게 화력전을 약간 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슬레틱스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슬레틱스 플랜,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조금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1차전을 필라델피아가 빠다가 터져주면서 13대 3으로 가져왔다. 10점차 승리로 가져왔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다만 내일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이완 워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73이닝 동안 1.36의 WHP와 3.81의 ERA, 14개의 피홈런, 안정감이 사실 좀 떨어지는 유형이라고 전 보거든요. 7월달 총 5번의 등판에서 승리 없었고요. 21.1 동안 피홈런 7방, 9자책, 3.8의 ERA. 그래서 뭐 이닝을 먹어준 것도 아니고, 뭐 안정감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장타를 너무 많이 맞고 있는 구간. 볼티모어도 사실 지금 타격 사이클이 좋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 장타는 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번지력은 워낙에 또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볼티모어가 사실 워커에게 꽁꽁 묶이는 그림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을 크레머에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반면에 지금 볼티모어의 선발은 딘 크레머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홈에서는 ERA가 2.89를 기록하는 반면에 원정에서 총 13번의 경기에서는 70.1 동안 42자책, 5.37의 ERA, 이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양팀 선발들의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워커도 그렇고 이제 크레머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양팀이 보여주는 이런 최근의 불펜 방어율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거 9.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스턴 캔자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보선이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6연승까지 장주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들은 약간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반대를 보긴 좀 힘들죠. 왜냐면 이 장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일 보선의 선발이 누가 나온다? 크로셰가 등판합니다. 이거 7연승 간다. 약간 요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자, 이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그리고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 자원인데, 이 페이스볼에 대한 직선 구종들에 대한 밸류 값이 전부 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인 삼진 비율, 뭐 볼산비도 나쁘지 않고, 이제 이닝 대비했을 때 WHP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방어율도 2점 초반대. 그리고 사실 캔자스도 155kg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타이밍에 안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도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다? 0.662. 리그 전체 21위 수준. 그래서 이게 사실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캔자스가 크로셰를 공략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크로셰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 주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캔자스의 선발은 라이언 버거트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볼질이 조금 심합니다. 이닝 대비했을 때 볼질이 조금 심하고 장타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이죠. 근데 여기서 내일 만나는 보선 자체가 워낙에 이 펀치력도 있는 팀에다가 내일 구장이 어디다? 뻔에이파크. 이 구장 자체가 또 이제 투수들에게 굉장히 또 불친절한 구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버거트에 대한 볼질에 대한 장타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저는 이 보선이 장줄을 끊어낼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뭐 보선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 미러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미러키. 자,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승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4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일 매첩 상대가 이 조이 웬츠 이미 한번 털어봤어요. 이미 한번 털어봤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미러키를 만나서 2.1 동안 4자체 ERA가 15.43. 그래서 151kg짜리 이제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커브까지 가져가는데 좀 레파토리가 단조롭죠. 좀 단조롭고 이제 배럴 타구에 대한 하드 타구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결국에 이 웬치가 익스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좀 빠져나가는 공들로 승부를 가져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좀 밀어치는데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브 같은 공에 굉장히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따 흐름도 너무나도 좋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8.8득점.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라는 점도 웬치에 대한 기대치를 떨궈주겠죠.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브, 그 다음에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요, 익스텐션 좋고요, 구위도 괜찮고 제구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격감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오히려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양팀의 선발 싸움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러키가 가져가는 페랄타에 대한 이점을 좀 생각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양팀 불펜 싸움에서도 미러키가 최근에 이런 불펜에 대한 방어율이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필승조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필승조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총력전이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미러키가 좀 경기를 리드해줄, 좀 경기를 이겨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미러키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한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오늘 저의 방송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